시장 청소부의 평범한 아침. 새벽 5시 시장 바닥을 쓸던 제 손이 멈췄어요. 할머니, 저 손주 민수예요. 기억하세요? 30년 만에 찾아온 손주라는 젊은이들. 그날 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제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72년간 숨겨온 진짜 이름을, 시장 구석 금고에 잠든 300억 유산을, 그리고 모든 걸 지켜본 이 할머니의 눈빛을. 사기꾼들아. 너희가 건드린 건 그냥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어.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72, 중앙시장에서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20년째예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저녁 6시면 쪽방으로 돌아오는 삶. 그게 제 하루였죠. 사람들은 그냥 청소하는 기말매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잘 몰랐죠. 뭐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했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빗자루질을 하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혹시 김순옥 할머니 맞으세요? 고개를 들었더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26쯤 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 초반쯤. 누군데요? 제가 물었죠.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할머니, 저 손주 민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인수. 손주. 전 아들도 딸도 없는데. 무슨 손주? 민수가 누군데요? 난 손주 없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당황한 얼굴로 옆에 남자를 쳐다봤어요. 아, 할머니.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저희는 할머니 조카 김영철 씨 아들들이에요. 할머니 거의 30년 만에 찾았어요. 김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철이. 그래. 오빠 막내 아들. 제가 시장으로 숨어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조카였죠. 영철이가 너희 아버지라고? 네,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꼭 찾아뵈라고 하셨어요.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죠. 30년이에요, 30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본 게. 그래. 영철이가 세상을 떠났구나. 네, 할머니. 5년 전에요. 그동안 할머니를 찾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젊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할머니. 이제 혼자 사시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알았어요. 아, 이 아이들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72년을 살았어요. 사람 눈빛 보면 알아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하지만 전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고맙구나. 왜냐고요? 궁금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확히 뭘 노리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쓸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72년간 숨겨온 그것들을. 이상하게 다정한 손주들. 그날 이후 손주들은 매일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점심은 저희가 살게요. 할머니,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할머니, 청소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진짜 손주들처럼 시장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김할매, 좋겠네. 손주들이 저렇게 효자라니. 맞아. 우리는 명절에나 겨우 보는데. 전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세고 있었죠. 이 아이들이 본심을 드러내기까지 며칠이나 걸릴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큰 손주 민수가 커피를 사들고 왔더니 슬쩍 물었죠. 할머니 혹시 은행 통장 같은 거 있으세요? 통장. 왜? 아, 그냥요? 할머니 돈 관리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아, 시작이구나. 통장이야 있지지. 근데 별로 든 거 없어. 얼마나 있으세요? 한 500만 원. 그것도 청소비로 모은 거야. 민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거죠. 겨우 500만 원? 할머니. 그럼 집은요? 할머니 명의 집 같은 거 없으세요? 집. 쪽방 월세로 사는데 무슨 집. 이번엔 둘째 손주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근데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사업하셨다면서요? 그때 재산 같은 거 남은 거 없어요? 외할아버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들이 알고 있구나. 제 아버지를. 외할아버지가 누군데? 제가 일부러 시치미를 뗐죠. 할머니, 정그룹 창업주 정재훈 회장님이요. 할머니가 그분 딸이시잖아요. 순간 시장 바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72년간 숨겨온 걸. 아버지 정재훈. 1950년대 정그룹을 세운 사람. 하지만 전 호적에도 없었어요. 첫째 부인 몰래 낳은 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절 숨겼죠. 적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 23세 집을 나왔어요. 김순옥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다시는 정씨 성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 제가 낮게 물었죠. 할머니,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정재훈 회장님 숨겨진 딸이라고.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할머니 몫으로 유산을 남겨뒀다고. 아, 이제 알겠어요. 이 아이들이 노리는 게 유산. 하지만 전 태연하게 웃었죠. 그런 게 어딨어. 다 옛날 얘기야. 아버지는 날 인정도 안 하셨는걸.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가 직접 유언장을 받대요.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정그룹 지분 3%, 약 300억 어치. 300억. 그 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이 아이들은 모르죠. 하지만 전 모른 척 했어요. 300억? 말도 안 돼. 그런 돈 있으면 내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해? 할머니 그게 찾으셔야 해요. 정그룹 본사 가서 정식으로 상속 신청하시면 할머니 돈 찾을 수 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구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할머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 이게 목적이었구나. 300억을 찾아내서 할머니한테서 뜯어내려는. 고맙구나. 그런데 할머니 혼자는 힘들어. 너희가 정말 도와줄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탐욕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죠. 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온 전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벽지 뒤에 숨겨둔 낡은 봉투. 72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
봉투 안에는 두 장의 서류가 있었죠. 하나는 1953년 작성된 출생신고서, 이름 정순이, 아버지 정재훈. 또 하나는 1975년 작성된 유언장 사본. 내 딸 정순이에게 정그룹 지분 3%를 남긴다. 전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손주들은 몰라요. 제가 이미 20년 전에 변호사를 통해 그 300억을 찾아냈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이 시장 상인들 명의로 분산돼서 복지법인과 장학재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손주들이 찾으려는 건 이미 사라진 돈이에요. 하지만 전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72년을 참았어요.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손주들의 애정 공세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할머니, 이쪽 방 너무 좁아요. 저희 집으로 모시겠어요. 할머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물었죠.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할머니, 도장 어디 있어요? 서류에 필요해요. 전 일부러 순진한 척 했어요. 그래. 비밀번호는 0000이야. 생일로 했어. 도장은 서랍에 있어. 가져가도 돼. 손주들 눈이 반짝였죠. 이틀 뒤였어요. 민수가 은행 봉투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변호사 선임비로 200만 원 필요해요. 할머니 통장에서 좀 빌려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전 선뜻 허락했죠. 할머니 고마워요. 꼭 300억 찾아드릴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그 200만 원이 변호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민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걸. 일주일 뒤 또 왔어요. 할머니, 법원 서류비로 100만 원 더 필요해요. 그래. 또 일주일 뒤 할머니 정그룹 측 변호사를 만나려면 150만 원. 알았어. 한 달 만에 제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시장 사람들이 걱정했죠. 기말매 손주들한테 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맞아. 요즘 젊은 애들 믿으면 안 돼. 전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록하고 있었죠. 날짜, 금액, 명목. 나중에 법정에서 쓸 증거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죠.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정그룹 측에서 할머니 DNA 검사를 요구했어요. 정말 정재훈 회장님 딸이 맞는지 확인하겠대요. DNA 검사. 전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당연하죠. 전 진짜 딸이니까. 그래. 해. 할머니 근데 검사비가 300만 원이에요. 또 돈. 통장에 돈 없는데. 할머니. 그럼. 혹시 집 담보대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전 귀를 의심했어요. 집 담보대출? 쪽방 월세 사는 할머니한테 무슨 소리야. 난 집도 없는데. 아, 그게 아니라요. 할머니 저희가 작은 빌라 하나 알아봤어요. 1억 5천에 파는 건데 할머니 명의로 사시면 대출 쉽게 나와요. 아, 이제 부동산까지 건드리는구나. 근데 왜 내 명의로? 할머니, 나중에 300억 받으시면 다 갚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할머니 신용으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해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제 이름으로 빚을 내게 만들려는 속셈이 뻔했죠. 민수야.
전 처음으로 차갑게 불렀어요. 왜요, 할머니? 300억 찾는 게 확실한 거야?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그 유언장 사본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순간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없는 거지? 처음부터 유언장 같은 건 없었던 거 아니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봤어요. 근데 지금 어디 뒀는지. 거짓말. 눈빛에 다 써 있었어요. 전 한숨을 쉬며 말했죠.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진짜 목적이 뭐야? 할머니, 무슨 말씀을? 돈이지. 내가 300억 받으면 그거 가로채려고 했던 거 아니야?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할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한 달 동안 500만 원 빼갔잖아. 변호사, 법원 서류? 다 거짓말이었지. 할머니, 이제 집 담보대출까지 시키려고? 1억 5천 빚을 내 명의로 떠넘기고 너희는 빌라 팔아서 돈 챙기려고 했던 거지?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할머니는 몰라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할머니, 돈 뜯어내도 돼. 민수야, 전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김영철이요? 영철이 자식이 맞아? 네, 그럼 영철이는 언제 죽었어? 5년 전이요. 전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영철아, 나 순옥 고모야. 민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전화 너머로 영철이 목소리가 들렸죠. 고모, 무슨 일이세요? 영철아, 너 아들 몇이야? 저 아들 없는데요. 딸만 둘이에요.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그래. 고마워. 나중에 연락할게. 전 전화를 끊고 민수를 쳐다봤죠. 영철이는 딸만 둘이래. 아들이 없대. 할머니, 그게. 넌 누구야?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쪽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형, 큰일 났어. 뭐, 경찰이 우리 조사한대. 순간 쪽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전 그제야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한 달 동안 다 녹음했어. 너희가 한 말. 받아간 돈 전부. 민수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럼 왜? 끝까지 보고 싶었어.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지. 전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세상을 더 많이 봤을 뿐이지. 민수와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어깨가 떨렸죠. 경찰서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72년 만이었죠. 20세 때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호적 정리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번엔 고소인 자격으로 피해 금액이 500만 원이시죠?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문서 위조. 4층. 전 차분하게 말했죠. 경찰관이 놀란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할머니, 법 용어를 잘 아시네요? 20년 전에 변호사 통해서 좀 배웠어요. 그 말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조서를 쓰는 동안 옆 조사실에서 민수와 민호가 조사받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변명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 진술에 따르면 할머니가 정그룹 창업주 정재훈 씨의 숨겨진 딸이라고 하는데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건 옛날 일이에요. 사실인가요? 전 대답을 망설였죠. 72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드러내야 하나? 할머니,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할머니 신원을 악용한 거고 사실이 아니라면 할머니가 사칭을 방조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전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죠.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출생신고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그럼 할머니가 정말 정재훈의 딸 맞아요. 청순이. 경찰관이 숨을 삼켰어요. 그럼 왜 72년 동안 숨어 살았냐고요? 전 쓴웃음을 지었죠. 적자가 아니었거든요. 첫째 부인, 몰래 낳은 딸. 아버지는 날 숨겼어요. 23세 집을 나왔어요. 정씨 성도 버리고 김순옥으로 살았죠. 그게 더 편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럼 유산은요? 20년 전에 찾았어요. 네,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상속받았어요. 정그룹 지분 3%, 당시 가치로 280억. 경찰관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럼 그 돈은 지금 복지법인이랑 장학재단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 영의로 분산해서. 왜요? 제가 쓸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번 돈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경찰관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그래서 민수와 민호가 찾으려던 300억은 이미 없어요. 사회에 환원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헛된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민호가 수갑을 찬 채 나왔죠.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전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민호야, 둘이 고개를 들었죠. 할머니, 너희 진짜 이름이 뭐야?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민수. 맞아요. 민호는? 저도 이민호 맞아요. 너희 형제야? 네. 부모님은?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가출하셨고요. 전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구나. 죄송해요, 할머니.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빚이 3천만 원이에요. 동생 대학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러다 우연히 할머니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시장 상인분한테요. 김할매가 옛날에 재벌집 딸이었다더라. 그런 소문. 아, 시장 사람들이 떠든 거구나.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 소문을 믿고 덤볐던 거야? 네. 죄송해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전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민호야, 네, 할머니. 힘든 건 알아. 너희 나이 때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속이면 안 돼. 특히 나이 든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전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아이들도 피해자야. 가난의 피해자.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한 건 약자를 속이는 거였으니까. 사기꾼들이 모르는 할머니의 과거.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어요.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죠.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사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요. 증거요? 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오래 저를 속였는지, 그걸 다 기록하고 싶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여기 녹음 파일이 30개가 넘는데 모두 증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겁니까? 네, 상당히 체계적이시네요. 72년 살면서 배운 거예요. 세상은 증거로 말한다는 거. 방청석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판사도 미소를 지었죠. 증인,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실제로 정그룹 창업주의 딸이 맞습니까?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그럼 유산도 20년 전에 받았습니다. 280억.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 그 돈은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환원이라면? 복지법인, 장학재단, 의료봉사단체, 제가 만든 3개 단체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어요. 판사가 숨을 삼켰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전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번 돈이에요. 전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딸이고요. 그 돈을 제가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버지 죄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그럼 피고인들이 노렸던 300억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다 쓴 돈이니까.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앉으세요. 판사가 호통쳤죠. 민수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전 민수와 민호를 쳐다봤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수야, 민호야, 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 힘든 거 알아. 세상이 너희한테 냉정했던 것도 알아.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약한 사람을 속이면 안 돼. 그건 비겁한 거야. 너희가 정말 힘들었으면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할머니, 저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도와줬을 거야. 민호가 흐느꼈어요. 하지만 너희는 거짓말로 접근했어. 사기로 돈을 뜯어내려 했고,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수야, 민호야, 감옥 가서 많이 생각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뭔지, 약자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할머니, 그리고 나오면 다시 시작해. 이번엔 정직하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피고인 이민수, 이민호, 사기죄 및 문서 위조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민수와 민호가 끌려나갔어요. 전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2년. 짧은 시간은 아니야. 하지만 그 시간이 저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 법정을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누구세요? 전 정그룹 홍보팀 차장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정그룹. 무슨 일로? 할머니께서 정재훈 회장님 따님이시라는 게 사실인가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미영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죠.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현 회장님. 정재훈 회장님 아드님이신 정동현 회장님이요. 정동현. 제 이복 오빠예요. 첫째 부인, 아들. 72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왜요? 할머니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셨대요.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할머니, 72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오빠라고 부를 생각도 없고요. 김미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뵙겠다고. 싫어요. 전 단호하게 말했죠. 전 이제 김순옥이에요. 정순이는 72년 전에 죽었어요. 김미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전 그냥 돌아서서 걸었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순이야.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돌렸어요. 양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죠. 70 중반쯤? 누구세요? 나야, 동현이. 정동현. 제 이복 오빠. 72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순이야. 나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사진에서 봤어요. 그래. 동현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72년 동안 미안했어. 괜찮아요. 아버지가 너를 숨긴 거 나도 나중에 알았어. 정말 미안해. 진짜 괜찮아요. 전 무덤덤하게 말했죠. 오빠. 전 괜찮게 살았어요. 돈도 받았고, 원하는 일도 했고, 오빠한테 받을 건 없어요. 이제 그냥 남처럼 사는 게 나아요. 동현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한 번만 얘기하고 싶었어. 뭐려? 아버지가 마지막엔 너 얘기 많이 했어.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죄송하다고. 순이한테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꼭 찾아서 용서를 빌라고.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호적에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72년 만에 법정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동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이제라도 우리 가족으로. 전 손을 빼냈어요. 오빠. 응? 전 이미 가족이 있어요. 가족? 시장 사람들이요. 20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 동현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오빠 가족은 아니에요. 순이야.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전 정말 괜찮아요. 전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뒤에서 오빠가 불렀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72년 전에 선택한 길.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였어요. 김할매, 우리 뭔가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사기꾼들 감옥 보냈잖아. 다들 기뻐했죠. 하지만 전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민수와 민호 같은 애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라는 걸. 가난하고 절박하고 선택지 없는 젊은이들.
그들이 약자를 노리는 이유는 약자가 쉬운 타깃이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 할매? 여러분은 사기당한 적 있어요? 순간 다들 조용해졌어요. 과일 가게 김 사장님이 말했죠. 나 10년 전에 보험 사기 당했어. 2천만 원 날렸지. 반찬 가게 박할매도 말했어요. 나도 투자 사기. 3천만 원. 생선가게 이 사장님. 전화금융 사기로 1천만 원. 다들 한 번씩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우린 다 당해봤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많이 당하죠. 맞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우리끼리 지키는 거예요. 전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제가 20년 전에 변호사한테 배운 게 있어요.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뭔데? 첫째,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기. 둘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보기. 셋째, 계약서는 꼭 변호사한테 보여주기.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할매, 우리가 변호사를 어디서 구해? 제가 알아봤어요. 전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무료 법률 상담 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연락처 적어뒀으니까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오, 고마워라. 그리고 하나 더. 전 사람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임 하나 만들까요? 모임? 네. 시니어 방범대. 다들 웃었어요. 할매, 무슨 방범대를 우리가 해? 왜 안 돼요? 전 진지하게 말했죠. 우린 70년 넘게 살았어요. 사람 눈빛 보면 알잖아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 경험을 모으면 사기꾼들 잡을 수 있어요. 과일 가게 김 사장님이 손뼉을 쳤어요. 오, 좋은데. 맞아.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면 되겠네. 혹시 수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점점 신이 났어요. 전 웃으며 말했죠. 그럼 다음 주부터 모임 시작할까요? 좋아. 그렇게 중앙시장 시니어 방범대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 만에 30명으로 늘어났죠. 우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그 주에 있었던 수상한 일들을 공유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가게 앞에서 낯선 남자가 계속 어르신들한테 건강식품 팔려고 했어요. 어떤 남자? 30대쯤. 정장 입고 명함 나눠줬는데 회사 이름이 이상했어요. 명함 어디 있어? 여기요. 우린 명함을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이 회사 사기 회사로 신고 들어간대요. 진짜? 네, 여기 기사 나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일주일 뒤 그 남자가 잡혔어요. 피해자가 우리 시장 어르신들 포함해서 20명이 넘었대요. 우리가 막은 피해액만 이어. 그 소식이 신문에 났어요. 시니어 방범대 사기단 검거의 공헌.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전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경험이 많아요. 그 경험을 모으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죠. 그 인터뷰가 방송에 나갔어요. 다음 날 전화가 빗발쳤죠. 할머니, 저희 동네에도 방범대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은. 한 달 뒤 서울 곳곳에 시니어 방범대가 생겼어요. 강남구, 강북구, 송파구. 6달 만에 20개 팀이 만들어졌죠. 우린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번 달에 우리 팀이 막은 사기 건수는 5건. 우리는 7건. 우리는 피해액 1억 5천 막았어요. 다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약자가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걸.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서울시장님이 표창을 주고 싶대요. 표창이요? 네, 시니어 방범대 활동으로 사회 안전에 기여했다고.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전 필요 없어요. 왜요? 표창은 젊은 사람들 주세요. 우린 그냥 우리 할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청에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전 시장실로 가게 됐어요. 시장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서울시 노인 사기 피해가 30% 줄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니어 방범대를 만들고 싶다고 문의가 오고 있어요. 전 놀랐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시장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강연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연요? 네. 전국 시니어 센터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강연. 72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하지만 해볼 만할 것 같았어요. 해볼게요. 그렇게 전 강연자가 됐어요. 첫 강연은 떨렸어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 전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경험이 많아요. 세상을 더 많이 봤어요. 그 경험을 나누면 우린 더 강해져요. 어르신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 싸우세요.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사기 당했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전 재산이었어요.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 얘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전 그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날 이후 전 더 많은 곳에서 강연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어디를 가도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다들 일어서더라고요. 우리도 방범대 만들겠어요. 1년 뒤 전국에 100개가 넘는 시니어 방범대가 생겼어요. 우리가 막은 사기 피해액은 1년에 50억이 넘었죠. 그 숫자를 보며 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72년을 살아온 이유구나. 2년이 지났어요. 민수와 민호가 출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죠. 할머니, 두 사람이 할머니를 뵙고 싶대요. 교도관이 말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만남의 날.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는데 민수와 민호가 들어왔어요. 2년 전보다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죠. 민호도 따라 숙였어요. 전 그들을 보며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말씀 계속 생각했어요. 약한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말. 그래? 네. 그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정말 비겁했어요. 민호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교도소에서 공부했어요. 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요. 나와서 할머니처럼 어르신들 돌 거예요. 전 놀랐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잘못을 평생 갚으며 살겠어요. 전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민호야, 네, 할머니. 과거는 이제 됐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나와서 잘 살아. 그게 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민수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소 일주일 뒤 민수와 민호가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 일 시작했어요. 어디서? 복지관이요. 할머니가 만든 그 재단에서요. 전 놀랐어요. 어떻게? 재단 관계자분이 저희 사연 듣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 할머니, 저희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뒤 시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번엔 국무총리 표창이래요. 또요. 네. 시니어 방범대가 전국 확산돼서 정부 차원에서 표창하신대요. 전 피식 웃었어요. 표창은 정말 필요 없는데. 하지만 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정부 청사에 갔더니 총리님이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세요. 할머니 덕분에 노인 사기 피해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도 급증했고요. 정말요? 네. 방범대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줄고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전 놀랐어요. 우리가 만든 게 단순히 사기 예방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까지 바꾼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정책 자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책 자문요? 네. 정부에서 시니어 안전 정책을 만들려는데 할머니 경험담이 꼭 필요해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72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정부 자문을 한다니. 웃기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했어요. 해볼게요. 그렇게 전 정부 자문위원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해서 제 경험을 나눴죠. 어르신들은 기술이 낯설어요. 그래서 전화 사기에 쉽게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교육이 필요해요. 복잡한 매뉴얼 말고 그림으로 된 안내서 같은 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어요. 전국 시니어 센터에 그림 안내서가 배포됐고 사기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죠. 그 결과 1년 만에 노인 사기 피해가 70% 줄었어요. 뉴스에 나왔죠. 시니어 방범대의 기적, 사기 피해 급감. 기자가 또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가 시작하신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전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72년 산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우리예요. 혼자서는 못했어요. 시장 사람들, 전국 어르신들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다음 계획은 뭔가요? 전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요? 네. 민수, 민호 같은 아이들. 절박해서 나쁜 길로 빠지는 청년들.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요? 일자리 만들어주고, 교육 기회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인터뷰 이후 전 청년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사기로 감옥 갔다 나온 청년들, 빚에 쪼들리는 청년들, 갈 곳 없는 청년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줬죠. 민수와 민호가 그 프로그램 강사가 됐어요. 저희처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할머니들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분들이에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뒤 그 프로그램을 거쳐간 청년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중 90%가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사회에 복귀했죠. 그 숫자를 보며 전 울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죠. 할매, 생일 축하해. 우리 영원한 대장님. 케이크 촛불을 끄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정동현 오빠였어요. 순이야, 오빠, 생일 축하한다. 오빠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더니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 유품이야.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 사진첩을 넘기는데 눈물이 났어요. 3살 때 사진, 5살 때 사진, 10살 때 사진. 아버지가 몰래 찍어둔 거였어요. 아버지가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다만 당신 입장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빠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편지가 있었죠. 순이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세상에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전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72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사과. 늦었지만 뜻깊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순이야, 이제라도 우리 가족으로. 전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전 이미 행복해요. 시장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고요.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오빠도 건강하세요. 너도. 오빠가 돌아갔어요. 전 사진첩을 안고 시장 사람들에게 돌아갔죠. 할매, 괜찮아? 응. 괜찮아. 전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온 전 사진첩을 펴놓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전 행복하게 살았어요. 숨어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보였어요. 72년을 살았어요. 정순이로 23년, 김순옥으로 52년. 어느 쪽이 진짜 나였을까? 둘 다예요. 정순이는 제 과거, 김순옥은 제 선택. 전 제 인생을 사랑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고, 외로웠지만 결국 사랑받았으니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라는 걸.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는 거라는 걸. 우린 약자가 아니에요. 우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75년을 살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도와줄 사람이 많고 나눠줄 이야기가 많고 바꿔야 할 세상이 많으니까. 전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시장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고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할 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김순옥, 75세. 시장 청소부이자 시니어 방범대 창시자이자 누군가의 할머니. 전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